안녕하십니까. 탭스 파이낸스 탭의 탭스의 신 김태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들과 인강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름 지을 때부터 되게 옛날부터 정해놨었어요. 이렇게 보면 탭스에다가 스텝 해갖고 S의 위치를 바꿔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의도적으로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가지고 이제 이 강의를 찍기 전에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누가 들어야 되는가, 이 강의를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게 이 강의는 누가 들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제가 이제 이 탭스를 가르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7년, 한 8년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8년 차 들어갔어요. 8년 차. 그래서 이 시험을 보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안타까운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학생들입니다.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27점을 받으시려고 해가지고 한두 문제가 모자르신다던가 아니면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의대 편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도 있었죠. 의전원이라던가 치전원 이런 데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고득점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 쪽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 굳이 내가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제 굳이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뭐 인생 사는데 중요할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탭스가 이제 영어 실력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점수가 안 나오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영단어를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도 딱히 이제 몇 문제씩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반드시 이걸 들으셔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한두 문제가 아쉬운 이제 초고득점자들. 그러니까 내가 막 520을 목표로 합니다. 뭐 540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560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점을 이상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RC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 틀리면 특히 두 개 정도 틀리면은 이제 거의 520을 넘어간다는 건 쫑 나버리기 때문에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이제 점수가 갈리게 되죠. 탭스가 이제 붙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500점을 넘기도 하고 520점을 넘기도 하는 거는 기껏해야 딱 한 문제, 두 문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초고난이도 진짜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점수가 빨리 필요해가지고 대충 보고도 찍는 스킬을 갖고 싶은 애매한 점수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막 290점을 갖고 있는데 298점을 넘어야 된다던가 뭐 예를 들어 314점을 갖고 있는데 327점을 넘어야 된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한 문제, 두 문제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 한 3개월치 정체가 되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들이 시험을 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실 때 이 강의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는 다른 강의들, 예를 들어 저득점 강의든 고득점 강의든 무언가 제 강의를 한번 보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그 강의에서 사용했던 단어들도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하나만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생각할 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건 다른 강의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걸 좀 더 추천해 드립니다. 뭐 단지 마지막에 해당돼가지고 내가 10점 정도를 올리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어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스킬, 뭔가 내 때려 찍는 방법, 대충 막 끼워 맞추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점수를 넘기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좋지만 그렇게 점수를 받으실 분은 차라리 그냥 요령을 배우실 수 있는 그냥 고득점이나 저득점 강의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지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죠. 뭘까요, 얘는? 자, 이 강의는 이제 왜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냥 탭스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때 이제 그냥 탭스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가지고 이제 이 강의는 이제 탭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많이 얘기를 할 생각이고, 그다음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좀 풀기 좀 까다롭다 싶은 거, 뭔가 좀 애매하다, 아리까리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특별히 좀 문제를 모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맞추는 데는 단지 영어 실력이 아니라 탭스 실력이 먼저가 돼야 되고 그걸 좀 더 넘어가게 되면 인문학적인 약간 실력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이제 농담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1+ 등급이 탭스에서 어떻게 1+ 등급을 묘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게 한 500점 넘어갈 때 묘사인데요. 그러니까 교양 있는 외국인과
동일한 외국어 능력,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외국인과 같은 영어 실력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교양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양에 관련된 것들 도대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터치를 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탭스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약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분야거나 이렇게 했었던 문제가 굉장히 쉬운 분야일 텐데 이런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딱 사실은 저는 첫 번째 단어는 이런 것만 보고 한 다음에 페더럴 리저브네. 그럼 이제 연방준비은행이죠. 연방준비은행 같았었으면 대체로 이런 게 답이겠지 생각하면 보자마자 답이 뭔 줄 압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읽지 않아도 답이 뭔지 다로 알 수 있는 정도의 약간 교양을 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 도 이거가 뭔 내용인지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신다면 답이 뭔지 아실 것이고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봤을 때 확실하게 답이 이거겠구나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인가? 연방준비은행이에요. Federal Reserv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Federal이라는 단어도 알고 Reserve라는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것을 모르신 분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이라고 하면 뭔가 은행인가 생각하시면 뭐 대충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는 은행이구나 생각하고 대충 아신다 치면 별로 문제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학생분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도대체 무슨 은행인 줄 아세요? 내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됐어. 뭐가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 이래 버리면은 네, 그래서 뭐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거에 해당이 되는 약간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다루려고 해요. 저 연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이 돈이 필요할 때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돈을 찍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돈을 찍어가지고 다른 은행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돈을 찍을 때는 뭐다? 이거를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거다. 나중에 결국 그걸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은행이 돈을 찍어서 대부분의 케이스는 은행한테 빌려주지만 이 은행이 정부한테 직접 빌려주기도 합니다. 국채를 직접 사줘요.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발행한 거를 중앙은행이 사줘요. 사주게 되면 정부는 이 은행한테 계속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율 자체가 굉장히 현재 낮은 상태라 지금 현재 이 인강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다가 그냥 0.5%를 빌렸다 치면은 0.5%만 더 벌 수 있는 뭔가를 산다면 뭐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걸 산다 치면은 무조건 돈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이란 돈을 잔뜩 빌려가지고 무조건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다 대서 그냥 갚아나가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가 조금 아까 버블 위험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이 인강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어저께였어요. 어저께서 최초로 0.5에서 0.75로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를 올렸었는데 그 시점에서 이 인강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short-term interest rat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short-term interest는 이제 은행이 은행한테 빌려줄 때 차지했었던 30일, 90일, 이렇게 180일, 그러니까 사실 90일까지예요. 90일까지의 이율을 낮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추는 건 어떨 때 많이 낮추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그 다음에 뭔가 경기를 부흥시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율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 딱 보게 되면 왜 이걸 낮췄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 치면은 커린 이코노미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이코노미컬 다운턴이라는 것도 사실 읽어보지도 않고 정답이 B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increase in loans 같은 경우 사람이 점점 돈을 많이 빌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율을 올리지 이율을 낮추지 않습니다. 다음에 fall in fund rate가 좀 더 줄어들었을 때 이건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낮출 때는 이제 우리가 더 돈을 주고 싶을 때는 이제 차라리 이걸 깎는다 더 돈을 다 찍어내는 거지. 약간 이 행동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걸 인트레스트를 조정하지는 않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쪽으로 이걸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정답은 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effort to revive the slowing economy라고 말을 했고요, 대놓고. 그럼 이제 정답이 B인 거는 벌써 여기서 또 나오죠. So cutting only came in only hours after the government released the news indicating that economy becomes sluggish.
그래서 우리가 이코노미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됐다. 그래서 sluggish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었죠. Federal funds rate 같은 경우는 the rate at which banks charge each other. 그래서 자기네끼리 할 때 같은 경우도 also reduced by a quarter of the percentage. 0.25씩 왔다 갔다 해서 얘네도 감소했어요. So bringing the rate down to 5.75%. 이거는 옛날 생각해보면 이게 도대체 언제적인가 생각해보시면 아마 80년대나 90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율이 5.75%라고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현재 50대나 60대이신 분들은 돈을 모으는 속도가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율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은행에다가 계좌에다 돈을 집어넣기만 해도 6%씩 증가하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때 그때 당시 부동산을 산다던가 이런 걸 사놨었으면 지금 이율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5.75%씩 와, 한 30년 받으면 거의 한 8배 되죠, 돈이.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게 상당히 쉬웠던 시절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네요. That's the first rate cut by the Federal Reserve in 3 years. 3년 만에 최초로 깎은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읽고 푸는 문제도 방법도 있지만 보자마자 답이 B라는 거는 정도는 감을 잡고 풀 수 있는 이렇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이 탭스 파이널 스텝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를 다루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탭스의 문제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 그죠? 탭스가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막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게 잘 해져서 거의 안 보입니다만은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한 4년 전쯤, 5년 전쯤 됐었을 때 탭스를 시험 보게 되면 요새는 뒤로 돌아보면은 내가 이제 무슨 어디 졸업했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학력을 물어보고요. 학력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공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물어보고 직업이 현재 너 뭐냐고 물어보죠. 직업은 현재도 물어보는 상태고요. 근데 전공을 물어보진 않거든요. 전공 물어보고 한 다음에 직종을 물어봐요 또. 그래가지고 이것들, 그 다음에 직책, 네가 지금 어느 등급이냐? 그래가지고 요 4가지를 전부 다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여지껏 경험담아 비춰봤었을 때는 요런 형태에 있는 범위를 잘 벗어나진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가지고 예를 들어 전공이 어떤 게 있었냐 보면은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자연과학, 의학, 약학, 간호학, 공학, 교육학, 음악, 미술, 체육, 기타 요 부분을 좀 많이 넘어가지 않는 것 같고요. 직종 같은 경우를 잘 보면 교육, 전문직, 고학력, 산업직, 기술직, 연극, 홍보, 예를 들어 인사, 그죠? 이런 부분의 것들, 이제 품질 관리, 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넘어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특정한 학과나 직종이 유리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 시험이라는 걸 만들 때는 어떤 학과나 어떤 직종이나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좀 더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영어 시험으로서의 페일입니다. 그것에부터 공정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탭스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탭스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시험이라면 뭔가 공인된 영어 시험을 한다 때는 반드시 그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학과나 직종이 유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언급한 직종이나 학과에 골고루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이라고 할 만한 거, 인문학은 진짜 많죠. 철학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거 되게 많고, 사회과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만한 자연과학, 의학, 이런 거가 있지만 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네. 인문학이죠.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이공계를 나오신 분들하고 전혀 거리가 먼 과목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인문학에 담을 쌓고는 높은 점수를 받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아주 조금씩만 손을 한번 대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뭔가 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 인강 자체는 다른 인강들과는 조금 이제 약간 성격이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뭔가 스킬, 뭔가 이런 거 물론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약간 에듀테인먼트 성향이 좀 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탭스 문제를 풀어가면서 탭스를 풀 때 제가 예전에 하지 못했었던 뒷얘기를 푼다던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잘 안 알려드렸던 꼼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릴 생각이기 때문에 약간 에듀테인먼트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탭스 문제를 잘 맞추는 것에 초점을 다루긴 해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탭스를 잘 보고 싶어서 탭스를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여지껏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했었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이제 가져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긴 했었던 그거에 맞는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갖고 와서 그냥 그런 문제들을 이제 푸는 걸로 초점을 약간 좀 맞춰보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테일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임진왜란이 1778년이라고 얘기했다 쳐봐요. 선생님 어떻게 그걸 몰라요? 어떻게 와 세상에 선생님 상식이란 게 없는 사람이군요. 막 예, 근데 그렇게 디테일에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틀릴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뭐 사람 이름 좀 틀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탭스 문제가 나온다면 정답은 대체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를 알려드리려는 것이지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게 항상 정확하고 이게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대체로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거가 굉장히 핫한 주제니까 이런 거는 대체로 이런 게 답이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로 들어주세요. 되게 재밌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되게 이 강의 내용 자체는 좀 재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인문학인 전문가가 되려면 저 아까 저기 그 많은 분야의 어떤 학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뭐 몇 개는 있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저의 퀄리피케이션은 좀 약간 좀 그럴싸한 건 탭스 7년을 가르쳤죠. 탭스를 가르친 게 7년 차면 거기서 봤었던 게 그냥 그 선지나 지문이나 이런 것만 다 보면은 거의 뭐 못해도 몇 천 개가 뭐예요? 한 만 개쯤 될까요? 한 만 개도 넘을 만한 그런 지문을 해서 주워 듣는 것만 해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제 강사라는 직업이 되게 좀 뭐랄까 한가하거든요. 좀 시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래가지고 맨날 유튜브 봐가면서 제 취미가 이제 다큐 보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이상한 책 같은 거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다한 지식을 되게 많이 쌓고요. 뭔가 모르는 분야의 어떤 얘기를 했었다 치면 그 문제에 관련된 다큐를 보고 막 이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 막 20권 넘게 풀었죠. 그걸 그냥 푼 게 아니죠. 분석까지 했어요. 이 문제들은 되게 별론 것 같다. 이 문제는 되게 탭스스럽다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구분져가지고 야 이건 못 맞추겠는데 막 이런 짓까지 했으니까 20권 넘게 분석하고 시험 매번 보다 보면 이제 탭스 문제에 대해서 약간 깨닫는 게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네. 그냥 뭐라고 말하는 게 좀 뻔하네. 탭스는 대체로 이렇게 생긴 게 답이네. 그냥 탭스는 그냥 뭔가 이쪽의 분야가 이게 나오면 항상 이게 답이겠네. 막 이런 게 생겨요. 사실 노하우라고 하는 거가 있고 약간 내공이라는 건데 약간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쪽에서 접근했다 치면 이건 분야적으로 봤을 때 얘가 이런 분야 얘기하면 대체로 이거 답이에요라고 하는 형태로 제가 가려고 해서 그냥 다 그 소리가 그 소리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시험 보는 거 덕후예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좋아했는데 공부를 하는 걸 즐기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잘 보게 되면 쟤 공부 잘해. 와, 쟤는 뭐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인정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제가 시험을 잘 본다는 게 어떤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내가 시험을 잘 봤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시험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봤었을 때는 그냥 세상의 모든 읽기 시험에 적용할 정도의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강의를 공부하셨을 때 수능을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뭐 예를 들어 LSAT을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다음에 뭐 별의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읽기 시험에는 전부 다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읽기는 어딘가에서 이제 지문을 발췌해야 됐을 것이고 그 지문을 발췌해서 그걸 문제화시켜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서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봤던 어려운 시험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시험이 DAT 시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의대 시험이에요. 미국 치대 시험. 미대 치대 입학을 하려면은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시험인데 여기에는 과학 과목 3과목하고 그다음에 읽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IQ 테스트가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읽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에서 치대를 갈 정도면 얼마나 대학 졸업할 때도 막 다 3.8 이런 애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가는 데가 치대잖아요. 진짜 날아다니는 애들이 보죠. 그래서 그 막 RC 시험 같은 거 봤는데 제가 그 읽기 시험에서 미국 전체 4%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탭스의 위력입니다. 탭스를 많이 공부하고 이제 읽기를 보다 보면 4% 안에 들었고요. MCAT 같은 경우는 이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의대를 가려고 시험 보는 건데 여기서도 과학 과목이 2과목 들어가고 하나가 소시올로지,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사회학하고 이제 그 심리학이 들어가 있는 과목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읽기거든요. Critical Analysis and Reasoning. 거기서 또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시험만 봤다 그러면 시험 되게 잘 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엄청나게 시험 잘 봐서 그냥 이거 시험 잘 봐가지고 저는 이제 과학 과목에서 그냥 적당하게 평균보다 좀 아래가 나왔거든요. 아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쪽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내용 주워다 썼는데 그냥 뭐 한 평균보다는 좀 아래예요. 한 상위 한 60%쯤 되나? 그러니까 좀 평균 이한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야를 워낙 잘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의대를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 의대는 저거가 안 맞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GRE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GRE하고 GMAT은 이제 미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북미권에 있는 대학원을 가시려고 시험 보시는 게 GRE고요. 이거가 이제 MBA를 가려고 보는 게 GMAT인데 제가 경영학 출신이다 보니까 GMAT도 공부했고 GRE도 공부해서 시험 봤는데 둘 다 읽기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SO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통계학과 석사 출신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계학과 석사 출신이라서 이거에 관련된 시험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확률을 계산하는 것과 그다음에 파이낸셜 모델링 짜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에 대해서 그 뭔가 바뀌는 것,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이게 그냥 뭐 강사가 찍으라는 게 아니라 통계학을 전공해서 이쪽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찍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을 하면 확률에 제가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렇게 찍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찍는 게 유리하십니다. 아시겠죠? CFA는 아시다시피, CFA하고 FRM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었던 이제 무슨 파이낸셜 어널리시스트 가지고 뭐 거기 가려고 시험 봤었던 거죠. 월스트리트 쪽 가려고 시험 봐가지고 요 두 개 쪽에서도 막 이렇게 풀 라이센스는 아니지만 좀 더 파셜 이름들은 붙어놨습니다. 얘는 풀 라이센스예요.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려운 시험이랑 어려운 시험 도장 깨기 하고 다니는 게 제 취미였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약간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사실 뭐 토플은 안 보셨는데, 그러니까 토플 IELTS는 어려운 시험, 이렇게 어려운, 오케이? 토플 IELTS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봤죠. 당연히 봤는데, 어려운 시험이 아니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토플 IELTS 및 뭐 기타 등등, 오픽 이런 등등은 다 시험도 보고 점수도 있지만은 그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탭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탭스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제 이렇게 양력을 숨기긴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제 최근에 되게 어이없었던 일이 이렇게 유튜브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한테 막 실력이 없느니 무슨 자격이 없느니 이렇게 소리 해가지고 제가 좀 빡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나보다 뭔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거나 하면 상관이 없을 텐데 뭐 어디서 이렇게 굴러먹은 친구인지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뭐 자격이 없느니 뭐 이딴 소리 해갖고 열받아가지고 한번 살짝 언급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19살에 건너갔고요. 19살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보면 되게 늦게 건너갔죠. 19살에 가가지고 13년 살다가 왔어요. 13년다가 왔는데 이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리차드 아이비 스쿨 오브 비즈니스라는 데서 이렇게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되게 많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non US 비즈니스 스쿨 중에서 랭킹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옥스포드보다 위에요. 경영대로는요. 옥스포드보다 위인데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제가 맨날 잡대라고 부르는데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가지고 이렇게 괜히 북미에서만 유명한 대학은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민 가시는 분들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차라리 버클리 이런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버클리 이런 데 가면은 여기 갈 정도면 버클리는 껌으로 가는데 버클리가 더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버클리 경영대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 이럴 텐데 제가 리차드 아이비예요. 그럼 짝퉁 아이비인가요? 아이비 스쿨 어디요? 뭐 하버드인가 이렇게 있던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 언급을 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제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졸업하신 분 중에 오늘도 오다가 버스에서 봤는데 상체에 나오는 그 남자분 있잖아요. 그 중국 남자분 저희 학교 출신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후배인데 저희 후배여가지고 같이 술도 몇 번 마셨는데 갑자기 걔가 디즈니 마블 히어로로 나온다니까 되게 소름이 돋고 있어요. 야 네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버트 다운 주니어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제 그냥 학교 선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고 마케팅 회계 창업을 특화를 전공을 했고요. 가지고 제가 같은 대학교이긴 한데 웨스턴 온타리오에서 보험 계리와 통계학을 석사를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와 이거 사이에 갭이 또 몇 년 있거든요. 갖고 총 몇 년간 이것저것 찔러봤어요. 그래서 취직이 제가 이제 졸업했을 때가 2007년도거든요, 정확하게. 2007년도에 졸업했었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서프라임 서진해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금융 쪽에 있는 걸 단 한 명도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사람을 자를 판에 신규 채용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어요. 대학 전체에서 그냥 하이어링 프리즈가 나와가지고 전혀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야 이것저것 찔러봐가지고 보험 계리 이거나 해볼까 하면서 뭐 FRM이니 뭐 CFN이 이런 거
따가지고 몇 년간 이것저것 찔러보면서 이제 시험이란 시험 다 보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8년 다녔죠. 대학 8년 다녔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탭스 7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맨날 이제 평생 동안 거의 한 솔직히 한 17년 정도, 16년 정도쯤 되죠. 16년 정도쯤은요, 제가 그냥 맨날 시험만 보러 다녔어요. 지금도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맨날 제 인생의 그냥 절반 정도가 그냥 계속 시험이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대학 이전에 있었던 시험까지 치면 그냥 반평생에 그냥 시험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맨날 시험 보고 나가지고 아우 지겨워 죽겠어요. 가지고 요새 탭스 보는 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겨워요. 맨날 너무 시험을 맨날 보니까 그걸 뭐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2주에 한 번씩 있고 그거 갈 때마다 시험 보는 것도 참 곤욕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서 가장 정한 건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꼰대적인 제 사상을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약간 일가견을 정리한 것이라 좀 반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발이 드는 이유 뭐냐면 첫 번째 약간 저는 물질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그 무신론적인 사상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무신론자긴 한데 옛날에는 이제 교회 열심히 하다가 무신론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이런 사상에 대해서 약간 반발이 될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장담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공부 좀 이해케 하신다면 시험 보는 데에는 무언가의 시험을 보시는 데에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면서 제가 이 인강을 계획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컨텐츠 이렇게 뭔가 컨텍스트 나오면은 사실 그냥 읽기도 전에 뭔 내용이 대충 알거든요. 나온 내용 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인강을 기획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고 이 좀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은 이 강을 쭉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고 봤는데 나는 이 인강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최신 인강인 건 좋긴 한데 옛날 이렇게 고득점 인강이라든가 저득점 인강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탭스에 특화된 그쪽에 좀 더 점수가 급하니까 그쪽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그걸 이미 봤다 그걸 봐서 선생님한테 뭔가 이래도 점수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이 강의를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강의를 좀 기획해봤고요. 탭스 파이널 스텝.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학문적인 약간 여행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분야, 특히 여러분들이 잘 관심 없어 하실 만한 분야들을 되게 많이 묶었고요. 그 뭔가 딱딱할 수 있는 주제를 가능한 한 쉽고 가장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해봤으니까 다음 강의부터 여기 하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파이널 스텝의 탭스 여신 김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